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네, 신나는 직업이죠. 에어로빅스 지도자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의 대변인이십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하고 싶은 여성 모두가 워킹맘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중학생 남매 엄마이자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에어로빅스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40대 여성 직업인과 함께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경력단절 여성 특집.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도전 분야 직업이 아니라 여성 주종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로빅스 지도자 직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혹시 소장님은 에어로빅스 해보셨나요? 제가 은근 몸치라. 이게 그래 몸치 보이나요? 분들이 많네요.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네. 이게 네.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제 주변에는 워낙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이쪽 세계는 사실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어로빅스 지도자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저희 조연출이 지금 계속 앞에서 에어로빅스를 하는 건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여성들 위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무더운 여름에 일을 잘하려면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죠. 운동을 하기도 네. 하고 보양식을 그럼요, 먹기도 하고 저는 일단 여름이 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네. 추어탕. 추어탕. 네, 그거 평소에 드시지 않나요? 평소에도 먹고요. 여름에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좋대요. 그래요? 네, 실제로. 여름 미꾸라지가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먹기에 좋아요. 그렇게 맞아요. 저도 보양식을 좀 먹기도 하고요. 네, 운동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좀 신경이 쓰이다 맞아요. 보니까 저도 근력 운동 같은 거 좀 하는 편인데 네. 두 분은 여름철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실 아줌마는 밥심이잖아요. 네. 저는 여름에 사실 굉장히 기력이 떨어져서 밥을 좀 많이 먹어요. 밥량이 굉장히 좀 늘고 네네. 운동도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근력 운동 많이 하고요. 그래서 네. 필라테스 제가 주 3회 주 3회. 아주 열심히 하고 밥 먹고 잘 쉬고 사실 이거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쉬고 이게 네. 또 저만의 또 체력 방법입니다. 네. 박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네. 아줌마는 밥심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또 배심으로 배시. 복근.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약간 배의 살을 좀 빼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네네.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쵸.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안에 복근 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티가 안 나고 있어서 아주 꿈틀거리고 있기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언제쯤 저희가 피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번 생에 가능은 한가요?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내년 정도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같은 말씀 하시나요? 제가 또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 홍삼. 또 장모님 또 여름철에 이제 또 홍삼 또 이제 다리 주시니까 맞아요. 홍삼을 좀 먹으면서 체력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는 장모님 사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몸을 사용하는 운동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봤었는데 이 지도하는 직업에 있어서 여성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도자라고 한다면 뭐 집단의 리더로서 뭐 조직을 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독신 여성들이 좀 뭐 리더라든지 지도자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은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죠. 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라도 뭐 자기의 숨은 잠재력을 또 포텐셜을 또 끌어내는 분들도 있는데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성분들의 가장 큰 이 포용력,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능력, 이 부분이 제가 보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우리 박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우리 여성들은 아무래도 공감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따뜻한 카리스마에서 네. 좀 진화된 맘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요. 네. 포용해주면서 이끌어주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좀 갖기에 가장 강점이고 또 아무래도 또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좀 최적화된 강점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부각이 되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리더로서 활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있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저만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도 네, 네, 제가 네. 아예 종이로 적어서 프린트를 해서 주는 게 있는데 망했어. 안 돼. 부정적인 안 돼, 언어. 틀렸어, 엉망이야 맞아요, 이런 말은 맞아요. 제 앞에서는 금기어예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금기어지만 학생들도 이게 금기어예요. 너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는 정말 그 말을 하는 솔직히 뭐 요즘 뭐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네. 네, 네.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망했어 이런 말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맞아요, 말이거든요. 저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를 네.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인격 모독. 그건 전 그쵸, 절대 하지 그쵸. 않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자라는 게 어찌 보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성향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어떤 일은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은 못할 수도 있고 넌 또 저 사람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맞아요. 이런 빗잔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네. 모욕적인 그럼요. 창피스러운 네, 일이기 네. 때문에 인격 모독에 관련해서는 저는 일체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 소외감. 특히 이제 지도자 같은 분들은 모든 이들을 다 끌어갈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그 조직에서 또는 단체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맞아요. 또 네. 그분들을 좀 신경 써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저분은 어차피 뒤쳐졌으니까 그냥 놔둬야 돼. 라는 이런 소외감은 절대 하지 맞아요. 말아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저는 네. 그래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갖고 계신 이런 방법도 사실 저도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비난하거나 뭐 부정적인 언어 쓰거나 비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또 지도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무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라든가 사실 지도자는 계속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만드신 거를 계속 모든 대상자와 매년 그걸 적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지도자로서 굉장히 자격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에 맞게 또 네. 매번 다른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경력 단절 여성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사인데요. 2016년 국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의 여성 직원 비율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5년에 비해서는 0.1% 증가한 수치인데 22.6%의 비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성 직원 비율에 앞서서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성의 임원 네, 비율도 맞습니다. 좀 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세계 국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남녀 비율로 보게 되면 남성이 한 53.2%, 여성이 네, 46.8%, 이 형태에서 거의 비슷한 구조를 네,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임원의 비율로 따졌을 때 여성 비율이 약 16.4%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뭐 경제활동 인구는 53.6%로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임원의 비율이 한 2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더 유럽 국가 쪽에 이제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인데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남성 비율하고 여성 비율 봤을 때 56.6%와 43.4%, 즉 경제활동 인구는 좀 비슷한 추이를 계속 가져가는데 이 임원 측면에서의 남녀 비율로 보게 되면 여성 임원이 3.4%로 가져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네, 임원 네. 비율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여성 직원하고도 좀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임원이 이제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분들의 이 직원 비율이 높아지는 맞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네, 네. 가져가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2016년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더 퓨처 오브 잡스의 이제 우먼 파워
보고서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여성 임원 비율이 약 한 10%대입니다. 그러니까 13개국의 비율이 10%대인데 직원 비율이 약 한 2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했던 22.6%랑 좀 유사한 네.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도소매 유통이나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 비율이 약 한 70%대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수치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특정 이제 산업군이나 이러한 기업에서의 여성분들의 직원 수는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즉 일에 대한 이런 퀄리티, 네, 그러니까 이 질적 보장이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단순 노무직에 얼만큼 여성 비율이 포진이 돼 있냐.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문제의 여부를 가져갈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런 여성 경제 참가율이 높아진 거에 대비해서 질적 네, 일자리에 네. 대한 효과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여성 임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임원이 늘면 늘수록 여성 직원들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이런 통계에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여성 임원 할당제.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당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몇몇 이렇게 여성 채용들이 늘고 있는 기업에서는 실제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여서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 20대 여성 고용률은 거의 50%를 네. 육박하고 있는데 30대에 들어갈수록 이제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최하위, 이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성 임원이 뭐 작년에 비해 뭐 0.1% 증가한 수치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네. 또 되게 부끄러운 수치인 거죠. 이건 반드시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30대 비율이 떨어지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하루빨리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요. 네. 무려 82.4%가 여성입니다. 네, 음. 네. 근데 이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봤더니요. 워킹맘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1년 3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휴직이 끝나면 100% 원직 복귀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임신 초기 예비맘에게 하루 6시간의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태아 검진을 위한 외출이나 조퇴를 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소장님, 네. 여성 직원이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회사에 여성 직원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뭐 닭이 먼저냐, 그렇죠. 달걀이 먼저냐. 사실 그런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둘 다 굉장히 상관이 있죠. 근데 네. 사실 저희가 효성 ITX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사내 어린이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 군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 기업들의 중요성은 뭐냐면 일단 여성들이 인재구나. 이들을 키워줘야겠다는 기업 문화가 굉장히 그런 인식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여성 인재니까 아무래도 이들을 키워줘야지. 그러려면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비단 여성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빠 워킹데디도 다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사회적인 인식, 그런 기업 문화의 인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일가정 양립 문화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잘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여성들이 일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회사가 없구나. 더욱더 충성해야지. 사실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옮기는 이직률이 굉장히 낮고요. 회사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노동의 생산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도 여성들 좀 인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을 인재로 키우려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어떤 CEO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네, 공감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전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워킹맘 관련한 여성 직원이 많아서 워킹맘 프로그램들이 이제 생기는 네, 이 추이로 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통적으로 이러한 IT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 산업 제조 기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뭐 사무직 분야는 남성이 우월하게 맞습니다. 많았던 네, 부분 네, 중에 네. 하나였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성분들의 이 우수한 이제 업무 능력
이 부분들이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네네. 이제 또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또 이러한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쉬었다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단기간으로도 충분히 그 업무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되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찌 보면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많아서 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만들고 또 들어오는 네, 경우도 네, 네,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다 구성을 하는데 두루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사실 겪지 않아야 되는 세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네, 네.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맞습니다. 되는 네. 나이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여학생들은 공부를 1등을 하고 뭐 다 잘하지만 반장은 남학생이 해야 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똑같이 임원을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줬었어요. 총무나 이렇게 뭐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네. 많이 바뀌었죠. 근데 또 네, 제가 네.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고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남학생들이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그런 그쵸, 인식을 많이 그쵸. 심어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면 순응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려고 맞습니다. 하거나 네, 좀 네, 이렇게 네. 가는 것 같아요. 상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래 뭐 여자니까 좀 저임금이어도 괜찮아라고 순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네, 네. 나는 결혼과 출산 다 포기하고 남자를 이겨야겠어. 이렇게 좀 양극화돼서 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교육 네.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인식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주인공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복지관. 하루 이용 인원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이곳은 매주 다양한 생활체육 수업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어로빅스 수업은 복지관 주변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인기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인기 수업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있는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바로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의 주인공 박기영 강사입니다.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제2의 직업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를 잠시 만나볼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많이 뛰는 동작들을 좀 어려워하시고 또 젊은 아이 엄마들은 좀 살을 빼기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을 좀 적절하게 뛰는 동작과 뭐 좀 근력 위주로 되는 운동들 그런 걸 좀 다양하게 섞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인기 수업답게 에어로빅스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은 여성 수강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강사의 지도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모두 하나가 된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보기에도 운동량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수강생 입장에서는 에어로빅스를 통해 과연 얼마나 운동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첫째는 저도 암 수술을 2군데 한 사람인데요. 일단 건강이 좋아서 일단 아침에 나오면 스트레스 풀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복지관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운동하는 엄마들 다 복받은 엄마들이에요. 생각보다 큰 동작도 많이 보이고 따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수업. 에어로빅스 수업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수업의 콘셉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박기영 강사는 과연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또 중요시하고 있을까요? 신체 정렬을 바르게 하기를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 그리고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스트레칭도 함께. 박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예전에 배웠던 거와 전혀 달리 근력 운동이 좋아서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박 선생님의 전통 그런 것 같아요. 뜨거웠던 수업 시간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박희영 강사는 함께 땀을 흘렸던 수강생들과 함께 시원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스 수업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또 쉴 때는 편안하고 즐겁게.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훨훨 풀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텝 위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하는 정도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해놓은 작품으로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외우게 되시면 다 같이 뭐 같은 수준을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좀 어려워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잘 어울려서 하시는 편이세요. 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에어로빅스 지도자 박혜영 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남매를 둔 엄마이자 2008년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시작하게 부터 시작된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이것이다. 네, 불안과 안정입니다. 네. 불안은 이해가 되는데 안정은 네, 뭘까요? 직장 생활 내내 집에 있는 아이들 걱정이 때문에 항상 늘 불안해했었는데 네네. 예, 또 막상 또 그만두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반대의 일인데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네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이것이다. 아, 네, 도전입니다. 네. 네네. 네. 집에만 있다가 또 새로 오는 일을 또 이루고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행복하게 되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예, 도전하는 건 참 좋은 예,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에게 직업이란 도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시작한 후에 이것이 달라졌다. 어떤 걸까요? 아, 예, 저는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에어로빅스 네. 지도자라시면서요? 네, 네. 운동을 제가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게 했었고, 네, 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네. 또 매일 또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찾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예,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된 이후에 자신감을 찾게 됐다. 처음에 좀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네. 안정됐지만 그쵸.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러다 네. 자신감도 찾게 됐다. 이렇게 또 연결이 네. 될 수가 그러네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자, 이제 박혜영 강사님과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나 직업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에어로빅스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 스트레스도 해소를 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뭐 네. 헬스나 뭐 요가와 같은 운동과 비교하자면 뭐 헬스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네, 가져야 네. 되지만 네. 또 에어로빅스는 그렇지 않고 다 함께 다 하니까 또. 네, 즐겁죠. 네. 그리고 요가는 또 조용하게 하다 보면 예, 또 조금 힘들 네. 때도 있어요. 에어로빅스는 예, 강한 비트에 맞춰서 네,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 그런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은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딱 얼굴 표정만 봐도 굉장히 이제 밝으시고 네. 또 처음 방송하지만 자신감이 팍 네. 넘치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렇게 흥도 나고 신나는 이 직업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에어로빅스를 처음 접하시게 된 계기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어머님이 계속 에어로빅을 하고 계셨는데 좀 살을 빼서 좀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예, 그런데 좀 아줌마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쵸, 쉽게 그쵸. 가지지가 않았고요. 예, 또 막상 가서 하게 되어 보니까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재능이 있게 되더라고요. 알게 됐죠. 그래서 예, 그거 꾸준히 하고 또 거기서 또 언니들하고도 친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취미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교육협회로 따로 제가 찾아가서 오. 예, 한 1년 정도 예, 운동을 따로 하면서 자격증을 따게 됐죠.
예, 직접 찾아가셨던 거예요?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강사가 해보고 싶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찌됐든 다이어트 때문에 하신 네, 거잖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고등학교 때 이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 하셨는데 어떻게 좀 효과는 보셨어요? 네, 그때는 또 나이가 어릴수록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한 10kg 정도? 네. 정말요? 네,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도 살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또 뺄 살이 있으셨나 봐요. 네, 통통했었죠. 대단하다. 네. 조금 이제 다이어트 생각하신 분들은 또 에어로빅에 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네. 근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격증,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때부터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하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으니까 대학은 다른 걸 전공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르바이트처럼 저녁 시간에 따로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고 학교 다니고 방학 동안에는 좀 더 일을 좀 더 해보고 그게 병행했었습니다. 네. 충분한 학비도 많이 좀 도움이 많이 학비에 도움이 좀 학비에 안 쓰셨군요. 학비 안 쓰셨네. 그랬나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시네. 근데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셨던 거예요? 네, 회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바로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또 이런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학교 다니면서 투잡도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하셔다 다시 취업을 하셨는데 경력 단절이 된 이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걸렸나요? 네, 2002년도에 첫 아이를 낳고 네. 이렇게 이제 한 4년 정도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돌까지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다가요. 항상 늘 마음속에 맞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언제든 마음들이 영광이 있죠. 남아 있다 보니 그때 하셨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시죠? 네네. 그럼. 근데 많이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이렇게 운동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막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또 교육기관을 또 찾아가게 됐죠. 똑같은 기관으로 가셨나요? 아니요, 다른 곳에. 기존에 제가 교육했던 곳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을 찾아보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어로협회에 찾아가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집에서 좀 쉬시다 보니 또 이제 이쪽 길을 좀 가야겠다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건데요. 네. 그러면 나는 에어로빅 지도사 이게 되겠다는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전에 물론 충분히 하셨던 일이긴 하지만 나는 이쪽 길을 정말 지도사로서 좀 걸어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네.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녔던 곳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항상 늘 마음이 아프고 제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떤 기억 때문에 다시 회사로 가슴이 아픈 죄책감. 그래서 회사를 다시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에어로빅스 지도자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파트잡이 가능한 거죠? 네. 좋네요. 그러면 회사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회사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다녔고 둘째 아이 돌이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회사를 또 다녀봤는데 그때 좀 많이 더 아가씨 때 다녔던 회사보다 더 많이 좌절하게 된 계기가 나이도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고 다른 직원들과 그런 게 참 마음으로 좌절을 많이 넣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를 다니셨던 건 5년 정도 되는 건데 합쳐서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2008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10년이 되나요? 네, 그러면 그렇죠. 회사를 다닌 기간보다 한 2배 정도 지금 더 길게 일을 하신 건데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 직업 매력은 뭘까요?
아, 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시간 타임으로 별로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네. 네, 오후에는 또 집안일 할 수 있고 아이들 케어할 수 있고 네네. 이런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저도 운동을 해야 하니까 그쵸.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면서 가르치면서. 저도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네.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인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여자 운동도 하고, 네, 네. 여성 직업으로서는 맞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일, 가정 병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네. 직업이다라고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에어로빅스 지도자 이제 취득하시고 교육 재교육 받고 딱 첫 출근 날 기억나시죠? 아, 네, 그렇죠. 잘할 수 있을까? 생각만 엄청나게 해도, 떨렸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저는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동호회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빠르게 취직이 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갔던 일자리였기 때문에 네.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오. 소원을 푼 것 같은. 첫날에 갔는데도 네. 긴장감보다는 예전에 즐거워서. 하던 일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되찾은 거에 대한 너무 기쁨이 커서 굉장히 즐거웠던 네. 생각이 드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사실 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딱 보면 얘가 초보인지 딱 이렇게 얘가 좀 고수인지 사실 이렇게 네. 딱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것 좀 극복하고 싶어서 좀 그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또 것들에게 이렇게. 좀 지쳐지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네. 애썼던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 케어도 중요하지만 좀 그 대회 준비가 에어로빅 체조 대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거기 나가면서 좀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그런 충분히 네. 투자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그래서 했던 것 좀 자신감 같습니다. 있게. 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대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치셔야 되고 좀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지. 지금은 제가 새벽에 그 건설 회사에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안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거기 체조 강사로 나가는 거. 요즘 건설 현장에서도 다 이렇게 체조 에어로빅으로 하나요? 되게 적극적으로. 재밌겠네요. 한 1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간단한 10분 정도 노래에 맞춰서 하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주부 상대로 오전 9시, 10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경로당이라든가 네. 학교 수업은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월수금 이렇게 일반 센터에서 다이어트 댄스 다이어트 댄스. 저희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금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바쁘시지만 또 중간중간에 시간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좀 몰리는 시간대도 있죠. 이제 어떤 때는 조금 이제 수강생들이 좀 덜하거나 어떨 때 엄청 몰려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원이 많고 적고를 네, 떠나서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항상 그 시간 거기에 가 있고요. 그럼 뭐 보통 주부들은 오전 9시 수업을 애들 보내놓고 9시, 10시를 가장 선호하시고 네. 그리고 직장 여성분들은 8시 정도 퇴근하고. 그게 가장 일하는 그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초보 에어로빅스 지도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도자들은 보통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유연성, 그리고 그 신체 정렬, 귀와 어깨와 골반과 발목이 이렇게 일자로 서야 하는 그런 신체 정렬의 자세가 굉장히 무너진 상태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회원과 다 차별화를 두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바른 자세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교정하기가 좀 어려워하죠.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데 하다가 동작을 혹시 실수한다든지 잊어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잊어버리는 그렇죠. 지도자 그럴 수 있죠. 하다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회원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항상 프리스타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이렇게 정해진 동작들 노래에 맞춰서 하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많이 반복된 부분들은 회원들도 선생님이 틀리더라도 또 잘 맞추어서 합니다. 겨워서 그냥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 또 이해를 해주면서 맞아. 어쨌든 또 선생님인데, 그죠? 네네. 어쨌든 지금 베테랑이신데 에어로빅스 지도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충분한 수업 준비를 하고 나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보통 그럼 네. 시작 전에 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오시나요? 한 30분 전에는 30분 전에 오셔서 수업 장소에 꼭 도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를 차고 하는 수업에서는 네. 항상 오디오 체크라든가 그리고 뭐 복장 그리고 이렇게 항상 흐트러짐 없는 그런 깔끔한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활기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표정, 그런 것들, 그리고 회원들과 수업 중간에 이렇게 아이 컨택, 반갑게 인사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있으시죠? 전에 이제 2개월 정도 짧게 배웠지만 에어로빅 하실 때. 하실 때 이 중간에 기합 소리가 와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 들어가야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걸 강요하진 않고요. 그냥 회원들을 자유롭게 신날 때. 근데 선생님이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늘 하시죠. 하죠. 그냥 붙돋을 정도로. 근데 아침에 계속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또 나는 기분이 업되게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을 거 같은데. 그냥 잊어버립니다. 일자리에 나오시면 항상 집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저도 역시. 항상 음악을 틀고 그냥 운동화를 딱 신으면 그냥 모든 걸 잊고 직업인으로 열심히 하려고. 베테랑은 다르네요.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네. 근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우리 강의하거나 이럴 때 혹은 뭐 상담하실 때 거의 이런 노하우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단 저도 강의할 때 한 2가지 정도를 신문데 어쨌든 같은 주제라도 대상이 다르면 반드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원하는 게 뭐냐. 맞아, 니즈파. 그렇죠.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 뭐 취득이 목적이냐, 아니면 실무 향상의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얻은 거 뭐 다른 거를 얻어가기 위한 목적이냐. 이런 뭐 원하는 것을 바로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뭐 어쨌든 잘 건네주는 게 강의의 핵심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아마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막 전달하기보다는 사실 요즘 모든 정보 서치 방법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오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이 컨택,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저는 칭찬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요. 상담할 때는 무조건 경청.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자, 에어로빅스 지도자 하시면서 혹시 좀 이런 건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식 같은 거 생각해 보는 게 있으신가요? 뭐 몸의 근육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근육을 맞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한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써진다든지 하는 설명들을 하면 회원들이 좀 잘 받아들이고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어로빅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댄스의 기본은 발레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발레 동작, 뭐 플리에나 뭐 발끝 포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수업할 때 그런 아까도 얘기했던 신체 정렬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를 하셨던 분이 이 과정을 지도사 과정을 하셔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발레나 실제로 있었습니다. 발레나 하시는 현대무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에어로빅 수업에 와셔서 살 뺄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발레도 하시는 거 아니. 모든 도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레를 의상이 더 민망하실 텐데. 아유, 저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안 돼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레리노들이 멋있는데 환상 있게 찢으면 안 되죠. 아유, 그럼요. 모든 분들의 전문 능력을 지켜드려야죠.
질문하시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주로 만나시는 수강생분들의 유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유형들이 좀 많나요? 네, 뭐 또 처음에는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네, 뭐 몸치다 뭐 네, 말씀하시면서 네. 오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너무 넘쳐서? 네, 너무 넘쳐서 강사를 보지 않고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만 보면서 예, 하시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예, 또 너무 소심해서 부끄러움도 많이 타시는 그런 회원님도 계시고 좀 의상이 네. 부끄러워서. 예, 의상이요? 네. 의상은 정해놓은 게 없이 좀 이렇게 그래도 몸이 좀 드러나잖아요, 에어로빅. 예, 그렇게 입으면 편하니까, 예, 이렇게 입으시는 편하니까. 건데, 네. 이게 좀 다 자유대로 자기 본인의 취향대로 입으십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뭐 몸치, 뭐 박치, 뭐 여러 가지 유형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오늘 다 똥이 동일하게 이렇게 다 대처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러면 이분들 좀 잘 끌고 가시나요? 예, 아무래도 뭐 개인 수업이 아니라 네. 예, 그룹 운동이기 맞아. 때문에 네, 네. 예, 근데 항상 동등하게 예, 회원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항상 늘 잘했다. 뭐 잘하고 계시다. 예, 마치 재능이 있는 선수를 보는 것처럼 예, 늘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잘했다. 예, 칭찬.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여러 유형의 또 수강생들을 만나실 텐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한 2015년쯤 예, 좀 고도 비만자가 오셨어요. 고도 비만. 예, 네. 근데 좀 이렇게 심한 건 아니신데 우리 누가 보기엔 좀 예, 뚱뚱하다. 뚱뚱하다. 뭐 이렇게. 근데 본인은 한 7년간 운동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자기는 저녁도 먹지 않는다. 예, 근데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네, 저랑 운동하시고 한 6개월 만에 15kg을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같은 시간에 운동하지만 운동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은 채워졌지만 네, 운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보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동작이 크고 예, 좀 파워풀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보시고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잘 최근에 따라오셨네요. 그렇죠.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각삼선 암이었는데 면역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다가 그 땀이 나는 운동 후에는 잠도 잘 오게 되고 예, 그리고 뭐 피부가 약해졌던 것도 좀 나아졌고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되게 뿌듯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니까 예,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회원분, 예, 항상 이 음악에 예, 선생님이 가르쳐준 운동에 극복하고 있다, 네. 그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가 가장 예, 그렇겠네요. 가장 즐거움을 네,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일을 하시면서 흔히 발생하는 돌발 상황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상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크게 말을 해야 하고. 맞아, 그렇죠. 맞아. 네, 그러다 보면 침이 막 틀리는. 앞에 분들은 그냥 그렇죠. 받으시겠네요. 예. 그리고 뭐 여성분들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설 현장에는 남자분들이 많이 맞아요. 네. 있어서 예, 이렇게 팔을 크게 드는 동작을 네, 하다 네. 보면 이렇게 좀 살이 좀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예,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되는 네, 부분이긴 네. 하지만 뭐 그런 정도.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여성 지도 그 여성 이제 로빅스 그 에어로빅 에어로빅스, 로빅스 예. 지도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많은 여성들이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로 좀 이거를 내 직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다. 근데 이미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어떤 부분이 좀 힘들까요? 이거를 정말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네. 아무래도 앞에서 선생님이 크게 움직여야 하면 네, 거의 한 네. 30% 정도는 좀 덜 맞아요. 네, 표현되는 네, 게 네. 회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앞에서 운동을 좀 세게 많이 해야 되는 편이라서 강도. 체력이 네. 예, 좀 많이 좋아져야 예, 모든 수업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크게 하다 보니까 좀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체력, 부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네, 네. 예, 본인의 체력이 되지 않으면 예, 그렇죠. 많이 어려워하고 네.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지도자분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 이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베테랑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고 초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에어로빅 지도자 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유에서 좀 네. 그만두시나요? 네, 아무래도 에어로빅스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도 이제 나이 드시고 뭐 아픈
병도 얻게 되시고 이제 다 건강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업을 이끌어가기가 좀 힘드시니까 좀 그만두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또 쉽게 자꾸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노력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좀 질문을 생겼는데 만약에 지도자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만약에 수강생이 있어요. 막 이 댄스도 잘하시고. 수강생 중에. 그럴 수 있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에어로빅 강사가 돼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권유를 하고 어쨌든 같이 끌고 가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본인이 본인이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한 줄 아십니다. 그러면 또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괜히 또 위축되고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그런 잘하는 수강생을 보고. 지도자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인데 학생을 보고 위축이 되지는 않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요즘 친구들 댄스 몸이라든지 이건 워낙 또 잘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봤을 때, 저 친구 혹시 더 켜줘도 좋은데, 오히려 이제 저희 앞에서 내가 좀 더 못했을 경우. 아니요, 제 제자로 바로 삼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워낙 자존감이 높으시고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이런 자신감은 정말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하면서 이제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지도를 하실 때 힘든 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힘들었다거나 좀 안타까웠다거나. 안타까운 거. 처음에는 제가 완벽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완벽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고 항상 늘 달라지고 나아지기 때문에 그게 되기 전까지 좀 완벽한 수업이 될 수 없었다는 부족함, 스스로 인정. 그런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춤만 추는 선생님 뭐 이렇게 뭐 건강하게 저희도 수업 방식이 있거든요. 심장의 박동수를 끌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더 주력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춤만 추면 되지라고 생각해 주시는 뭐 회원분들이나 그러면 좀 저희도 전문직인데 그냥 춤추는 댄스 선생님 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실 때는 좀 안타깝죠. 선생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에어로빅스 지도자로 활동하는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자랑스러워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또 들어봤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 나오니까 제가 한번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냥 지금은 사춘기고 너무 대화를 많이 안 하려고 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라서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뿌듯했고요. 뭐 어렸을 때는 유치원 다닐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가 부모 참여 수업 때문에 유치원을 갔는데 저 아이가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엄마를 그렸는데 그 밑에 제목이 우린 엄마는 항상 춤을 춰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학부모님이 그냥 저 엄마는 좋아서 춤을 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 따로 없어서 집에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아이한테는 그게 일이 아니고 그냥 엄마는 춤을 추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때는 잠 잘 때 연습하는 걸로 제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강사님은 어머님의 권유로 이 에어로빅스를 접하셨잖아요. 혹시 따님에게 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진짜 근데 고등학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중학교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에어로빅 체조 선수로 좀 키워보고 싶은데 근데 워낙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또 곤란하네요. 네. 내가 그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4개월만 투자해라고 하세요.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네. 태권도를 좀 보내고 일찍 시켰는데 예,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는지 나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시키네. 억지로 시켜서 그런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앞으로 창업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네, 하고 싶죠. 네, 에어로빅스 창업을. 예, 하는. 네, 요즘에 힙합 문화가 많이 맞아요. 또 발전되고 또 보급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힙합과 또 에어로빅스를 접목해서 예, 좀 세련된 또 멋있는 그런 체육관을 맞아요.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운동을 가르치는 직종에서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겠지만 일단 뭐 이런 운동 네, 부분에서 네. 하게 된다면 일단 퍼스널 브랜드, 개인에 대한 맞아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분 보고 어쨌든 회원분들이나 같이 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얼만큼 이제 그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결국은 그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어찌 보면 네, 이제 네. 또 관심 있는 이런 이제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1대1 레슨을 통해 뭐 포인트를 집어줘야지 그분들이 또 입소문을 타고 그에 대한 효과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네. 저희가 뭐 창업에 관련된 부분도 했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나름대로 네. 좋게 만들어놔야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했다가는 또 우리가 환경에 또 실망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하는 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기 전에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보면 내가 그냥 직업인이었을 때하고 또 내가 경영인이었을 때하고는 입장이 정말 하늘과 다르죠. 땅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창업하시기 전에는 정말 이게 나랑 맞는 건가 정확하게 적성을 파악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네네. 있어야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실 문 닫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영 에어로빅스 지도자님과 함께 그녀의 삶과 직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어떤 목표가 있으실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앞으로 어떤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에어로빅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예, 뭐 모든 분들이 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사로 계속 남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노인분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나 네, 네. 예, 거기에서 충분히 예, 열심히 즐겁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계속 일해갈 네. 생각입니다. 아, 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분이 총평해 주시죠. 일단 직업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따분할 수도 있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네. 이 직업, 저 에어로빅스 지도자 같은 경우는 신나면서 흥이 나면서 활기차게 네, 네. 이러한 또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또 건강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또 자기의 또 몰랐던 면들을 또 찾게 되고 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하고 유용한 직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취미에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전문 이제 지도자로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아주 확장성이 넓은 직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력단절 여성 이 특집으로 진행된 만큼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 모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셔가지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도 총평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이제 우리가 110세, 뭐 120살, 13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노후 보장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즐겁게 일하면서 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좀 나는 적극적이다, 좀 유연성이 있다.
싶다, 아니면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의 한 14년 정도 뒤를 되돌아봤는데요. 예, 참, 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했고요.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도전하세요. 네, 사랑과 열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그 응원에 힘 받아서 많은 여성들이 또 에어로빅스 지도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하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을 통해 에어로빅스의 재미와 운동 효과를 수강생들에게 전해주는 직업, 바로 에어로빅스 지도자일 텐데요.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유용한 직업 정보와 함께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